두 번째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뭐예요? 탭스의 기술 독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적인 부분 들어가게 되는 수업이죠. 탭스의 기술 독해는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 거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지문들의 어떤 정형화된 패턴들을 학습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제 탭스 독해의 성격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탭스 시험은 한 200회 이상 출제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탭스에 대해서 나왔겠죠? 저희는 그 기출문제 한 10,000문항 이상을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일일이 분석을 하면서 항목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유형에 속하는구나. 결국에 다 항목화 해보니까 탭스 독해라는 게 별게 없구나. 딱 유형이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깨달은 건 뭐예요? 지문들은 뭐예요? 일괄된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 지금 뭐 기출문제집의 적중률도 뭐 95% 이상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해설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 수강생들의 후기만 봐도 시험에 적용이 되는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해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문이 있다면 선택지도 있잖아요. 독해에서. 선택지는 이런 유형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고 출제자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즉 다시 말해서 매력적인 오답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이런 류의 선택지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게 결국에 탭스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수험생 시절 때 깨달은 걸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결국에 교재를 냈던 거고 이게 베스트셀러 되면서 보시면 뭐 영문과 교수님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희가 그 전국 최고 득점자 2년 연속 석권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빈틈이 없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플러스 한 개의 패턴으로 분석을 해냈고 그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뭐 탭스 기본적인 공부법부터 선택지, 지문, 매력적인 오답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 단축 방법이나 시험 응시 전략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탭스 독해를 끝내는데 아까 해석적인 부분은 아까 앞선 강의에서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탭스의 기술 독해편이 이제 한 25%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문법 탭스의 해석적인 부분 800점 이상이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 성적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탭스의 독해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탭스 독해 어떤 패턴으로 접근한다는 건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냐 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저희 교재 굉장히 앞쪽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일단은 지금 영상 잠깐 일시정지 해주시고 한번 풀어주세요. 이거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탭스 19 접근법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과연 정답을 일단 맞췄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 한번 해설 비슷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을 좀 아셔야 해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테니 일단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탭스 19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일단 첫 문장을 읽고요. 물음표 나왔네. 물음표 나왔네. 빈칸 맨 마지막에 있네. 여기 뒤에 광고 글이구나. 여기 뒤에 그러면 읽지 말라 그랬지? 중요하지 않고 여기 이런 수치들 나오네. 여기도 수치 있고 여기도 수치 있네. 그러면 일단 광고 글이니까 맨 앞쪽에는 그 어떤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광고하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장점이 나올 것이야. 그게 광고 글의 핵심 그 전개 방식인데 상품은 딱 한 개 나올 것이고 장점도 결국에는 딱 한 개가 나올 것이야. 그래서 상품 딱 한 개를 찾고 그 장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개를 찾으면 그게 이 지문의 전부야. 그리고 그걸 갖고 일단 한번 지문을 보면 여기서는 결국에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 빠르게 훑어서 장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빠르게 훑어보면 여기 뭐 가격적인 얘기를 하네, 디스카운트 이런 가격적인 얘기를 하네. 그래서 장점은 가격적인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 어떻게 입을지 정해주는 게 가격이 싸다,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 내려간다. 선택지 내려가서 don't, 뭐 하지 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하나씩 읽어보고 이게 맞을까? 말이 될까? 하나씩 대입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 광고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답의 유형은 딱 정해져 있다. 광고되는 그 상품 서비스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그 서비스의 장점이 들어가는 경우, 그 몇 가지 되지 않는다. 그 외에 다른 말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본다면 이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 B, 지금 너 옷 어떻게 고를지 굳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선택지 B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답이 일단 애초에 될 수가 없다. 특히 C를 봐도 C가 좀 오답이긴 한데, C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말해주고 있지도 않고 장점을 말해주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답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탭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정답은 B, 이렇게 풀어내는 게 탭스 19의 독해 접근법입니다. 이게 패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해석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비교적 해석은 좀 쉽게 되는 문제인데 해석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해석까지 좀 같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패턴적인 접근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풀이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그냥 일반적인 해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푸는 거랑 비교해서 훨씬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대충 빨리 읽고 푼다든지 막 허겁지겁 막 풀어가지고 나중에 막 찍고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훨씬 정답률도 높아진다. 정답의 유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 될 수, 무엇이 정답이 될 수 없는지까지 알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멍 때리고 고민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이 뭐 아무리 열심히 풀려 해도 선택지가 너무 고민되는데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막 괜히 계속 고민하다가 B, C 중에 고민하다가 막 1분, 2분 동안 열심히 고민하는 것 같지만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고, 멍 때리다가 1, 2분 날리고 결국 문제도 틀려버리고,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까지 다 없애주는 게 이런 패턴별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랑 정확도 반비례하는 것 같지만 이 패턴별 접근법으로 접근하면 둘 다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사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죠. 저희가 여러 개 플러스 한 개의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의 전부도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좀 내용이 정말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다 설명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탭스의 기술 독해까지 했고요. 이제는 청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랑 비슷하게 사실 청해도 패턴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독해랑 청해는 애초에 시험의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접근법도 당연히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부분이고, 청해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쉽게 설명드려서 3단계로 접근을 할 것이고요. 이 3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해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청해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listening comprehension. 그쵸? LC죠? LC. 그리고 한글로 말하면 청해, 들을 청, 이해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해는 크게는 2단계예요. listen 해야 되는 부분과 comprehend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듣는 부분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영어를 들을 때 사실 애초에 귀가 안 뚫려 있어서, 안 열려 있어서 영어가 안 들리면 내가 아무리 독해를 잘하고 어휘를 많이 알고 문법을 잘해도 안 들리면 그건 말짱꽝이에요. 탭스 시험은 더 그런 게, 일단 청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집에 아무런 게 나오지 않죠. 찍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해 같은 경우 안 들리면 일단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리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와 별개로 들리기는 들려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고 뭐 어휘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구어체, 문어체를 잘 못한다든지 취약점이 있다든지 그 문제 출제 오답들에 계속 함정에 빠진다든지 다양한 요인으로 또 이해하지 못하게 돼서 정답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느 게 더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들려서 못 푸는구나. 내지는 진짜 뭐 오답에 매번 걸리는구나. 이거를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건데 많은 탭스 강의들 아니면 그냥 영어 강의들 한번 보세요. 청해 강의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가르치는데 거의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단기, 중기, 장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요소들은 바로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중기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시라 훈련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고요. 첫 번째는 단기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문제풀이 로직. 이게 뭐겠어요? 패턴적인 부분. 출제는 어떻게 되고 그 논리는 어떻게 되며 답안은 예측을 해야 되며 항목화를 시켜서 이런 유형의 지문이 나왔으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니 이런 유형의 답이 출제가 되겠지.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는 훈련을 해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탭스 시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먼저 문제가 나오고 선택지가 A,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B,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외쳐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단 대본을 듣고 A, 선택지가 나오면 그걸 듣고 판단합니다. 이게 정답일까 아닐까? 뒤늦게. 근데 영어다 보니까 외국어다 보니까 이걸 인식하는 시간도 좀 시차가 있고 그 다음 B, 선택지 B가 나오는 동안까지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탭스의 기술 청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 먼저 대본이 딱 나오는 순간 대본이 이런 유형이 나왔어. 그러면 정답의 유형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중에 하나고 요거는 오답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 많으니 오히려 이 부분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자. 이거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A 듣고 B 듣고 C 듣고 D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B 들었을 때 정답인가 아닌가 막 괜히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거를 파트 1, 2, 3, 4에 나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 안 되니까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뭐 글이 안 나오죠. 근데 그냥 대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파트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트 1은 뭐예요? 남자가 이렇게 한 문장 얘기하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지 고르는 그런 문제죠. 아니면 뭐 여자 남자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보시면 이겁니다. Are you coming to the party next week? 너 다음 주 파티에 올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정답의 유형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일단 가볍게 또 맛보기 해드리자면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너 다음 주에 올 거야 말 거야? 올 거야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응 아니면 아니죠? 원래 그쵸? Yes 아니면 No예요. Yes, I'm going to the party next week 아니면 No, I'm not going to the party next week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탭스는 절대 그렇게 출제를 안 해요. Yes, No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지는 특히 요새 들어서 더더욱 Yes라든지 No라든지 그런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Yes, I'm going to the party next week 이렇게 하지 않고요. Yes를 빼고 I'm going to the party next week 내지는 I'm not going to the party next week 이렇게 해서 Yes, No를 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냥 I'm going to the party next week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반복해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보시면 A. No, it's his part, not mine. B. I even bought a dress for that day. C. Sure, I think I'll stay home. D. He looks excited.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씩 보면은 지금 Are you coming? 그래서 Yes, No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일단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Yes, No, Sure 이런 것들. 근데 No
It's his part, not mine. 뒤에 일단 관련이 없는 얘기가 나오고요. Sure, I think I will stay home. 반대죠? 갈 거야. 근데 나 집에 있을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보시면 I even bought a dress for that day. 여기에 만약에 앞에 sure 아니면 yes, of course 이런 걸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Are you coming to the party next week? Of course. I even bought a dress for that day. 이런 말이 훨씬 잘 되죠? 이해도 훨씬 잘 되시죠? 그게 탭스가 출제하고 있는 한 가지 패턴입니다. 그런 거를 일단 1단계에서 학습을 해야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몰랐으면 시험장 가면 무조건 당황합니다. 무조건 당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학습해 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기적인 접근이다. 이해되시겠죠? 문제풀이 로직 단기 파트 1, 2, 3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항목화해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중기적인 접근이에요. 청해의 중기. 중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청해도 어느 정도 암기 분명히 필요합니다. 빈출되는 표현들이 있고요. 어휘력인 부분 당연히 보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해이기 때문에 또 구어체적인 표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는 게 필수 암기사항 중기 접근법이 됩니다. 이것도 좀 세세히 알려드리고 수업 자료실에 자료 많습니다. 이거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이런 거 알겠는데요. 안 들려서 이걸 잘못 들어서 틀렸어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아예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러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들리게 하냐. 이것도 당연히 탭스 청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해결 못 해주면 탭스 강의가 아니죠. 이것까지 완벽하게 끝내주는 게 장기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청해는 단기, 중기, 장기 세 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저희 탭스의 기술 청해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봤던 표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20%적인 부분 해석이랑 기술, 패턴적인 접근법, 독해랑 청해 50% 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 뭐였어요? 마지막에 체화.